앞에 이제 도달을 한 것 같고요. 이게 한 2015년 정도부터는 그래서 임시 일용직 이런 고용의 감소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가 지금 감소를 하고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커다란 그 자영업화 상태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는 그거와 별도로 금융위기 이후로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 상황이 좋을 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노동시장 상황이 나쁠 때 증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아무래도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이 낮다 보니까 노동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가 되거나 이제 그 업체로 많이 오는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져서 또는 임금근로 일자리로 이동을 하는 아니면 이제 배우자다 그러면 배우자 소득이 높아지니까 일자리 그만둬 버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퇴출 흐름이 원활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감소하고요. 노동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이제 그런 퇴출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지금 이제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해석이 가능한 흐름입니다. 다만 지금 어쨌든 노동시장에서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리고 제조업이 어쨌든 감소가 시작되면 특성상 한 1년 정도는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노동시장 둔화 흐름이 완연해질 것이어서 그러면 몇 달에 고용 없는 자영업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그런 어떤 전환 과정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나 홀로 하는 자영업자 분들은 숫자가 지금 현재 줄고 있고, 그 고용원이 있는, 그러니까 직원을 고용한 그런 자영업자 분들은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인 거죠? 얼마나 늘어난 거죠? 정확하게? 한 7만 명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많이 늘어난 편에 속하는 건가요? 그러면 보통 이럴 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나 홀로 자영업자가 줄어들 때 고용 사정이 오히려 일자리 취업 사정이 좋을 때 줄어드는 거고, 이렇게 고용원이 있는,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늘어날 때는 경제 상황이 좋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늘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보통 때. 그렇죠. 금융위기 이후로는 지금 현재 그러면 좀 애매한 지표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고용원이 있는, 즉 직원이 있는 이런 자영업자분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또 더군다나 지금 뭐 수출도 어쨌든 굉장히 좋은 편이고 기업 실적도 괜찮다. 여러 가지 지표들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국민들 생활은 점점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돼가고 있는 상황. 지금 왜 이렇게 국민들이 어렵게 경제 상황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것도 오래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출이 뭐 호황이 됐든 아니면 고용이 높아지든 상관이 없이 사실 금융위기 이래 그거보다 사실은 더 오래전, 한 2000년대 정도부터는 사실 국민들이 그렇게 일자리가 는다고 해서 또는 수출이 잘 된다고 해서 좋게 느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많이 되어 왔었고,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실 일자리 간 격차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수출이 잘 돼도 소위 수출의 낙수 효과 이런 것들이 약화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2017년에 성장률로 치면 몇 년 만에 최고치였고요. 수출도 역대 최고 했는데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꼈던 건 바로 그런 이유가 배경에 있는 것이고요. 이 일자리 간 격차를 줄이는 여기에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비슷한 상황이 반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진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역대 최고로 좋은 상태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 삶은 좋아지지 않았다는 그런 많은 댓글들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만 좋지 일반 국민들은 좋지 않은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이렇게 정리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나은 정책 방향이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번 정부 정책과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래도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소득 잠재력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최저임금도 인상을 하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면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비용 감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그중에는 이제 아직 입법화가 안 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입법화 속도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정책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노동시장이 둔화 국면으로 가고 있는 뚜렷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확장적인 지정 정책을 취겠다, 평화의 도시를 확장했다, 이와 같은 이제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완화적인 기조를 가질 수 있는 정책들을 펴는 것도 타이밍상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정권 이제 처음 들어서고 운명이 떠나네. 노래가 나오나 노래가 나와. 아유. 사실 가장 어려우면서도 바꾸기 참 어려우면서 그러나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대중소기업 간 격차 그리고 프랜차이즈 등으로 표방된 어떤 갑질 문화의 근절 이런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법만으로도 접근하기는 참 어려운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정책 기조를 가져가면서 또 자율적인 노력들을 촉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야 되거든요. 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려우나 그래서 외면받기도 쉬우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꾸준히 집행되는 전 정부 범정부적으로 달려 들어야 되는 그런 이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에 좀 더 문제를 실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병에 걸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진단인 것 같아요. 진단이 잘못돼서 오진이 되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병의 원인을 잘못 판단하는 거니까 병이 나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 좋은 진단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한국노동연구원의 성재민 동양분석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밌는 경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정영진 체육이 보장하는 박종훈의 경제쇼.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하죠. 책에서 찾는 경제의 길, 책으로 읽는 경제입니다. 홍순철 북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반갑기도 한데 또 겁도 나요. 왜냐면 홍 칼럼니스트 나오시면 제가 사실 어떤 좋은 책을 소개해 주실까 이런 기대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참을성이 없어져서 네. 도서관에 신청해 놓고 빨리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사버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쓰게 될까봐 편한데 오늘 제발 사세요. 네. 제 주머니 사정을 좋게 좀 겁나지 않도록 그런 책을 좀 소개해 주십사 하면 안 되겠군요. 흥미있는 책을 소개해 오늘 주시면 책도 아마 사고 싶은 마음이 부쩍 것 같은데요. 무슨 책인데요? 경제는 질이 큰일 라는 났다. 제목의 책입니다. 큰일 났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경제학과를 지원할까 지리학과를 지원할까 고민하다가 경제학과를 선택한 그 정도로 지리를 제가 좋아했거든요. 그러면 이 책을 네. 한 권이 아니라 한 10권 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변 지인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겁납니다. 역시.